네, 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저희가 다뤄볼 이슈들이 있습니다. 오픈 AI와 소프트뱅크의 이 균열. 과연 이 AI의 거품 신호인지 아닌지도 여러분과 함께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공교롭게도 어제 HD 현대일렉트릭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뭔가 좀 미진한 것 같았어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지 저희 일발장전에서 계속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저희와 함께 하시고 프리마켓 공략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준호 매니저. 네. 오늘 미국에서는 그 재료 외에는 특별한 건 없었거든요. 맞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자체적으로 급락한 거였었으니까 그게 방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고 이런 가운데 오늘은 어떤 일발로 향해 볼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빅테크 기업들 특히 이제 결국 그 스타게이트 관련된 차질이 빚는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가장 이제는 AI 생태계를 견인하고 있는 이제 엔비디아를 필두로 이제 반도체 섹터들은 전반적인 좀 조정 흐름이 나와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M7 기업들 중에서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됐잖아요. 네, 내일 새벽입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가장 높은 부분에서 이미 인도량을 발표하고 또 이제 어느 정도 2분기 실적보다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테슬라 관련된 핵심 수혜주인 LNF라는 기업을 오랜만에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일단 LNF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매출의 거의 80% 이상이 거의 테슬라 향 매출이다. 그래서 사실상 테슬라의 직접적인 수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LNF 같은 경우는 모델 Y 이제 주니퍼에 들어가는 ACMA95 하이니켈 양극재를 거의 독점으로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2분기부터 이제 글로벌 모든 국가에 순차적으로 지금 이제 모델 Y 주니퍼가 판매가 시작이 됐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모델 Y 주니퍼가 지금 현재 또 이제 수입차 부분에서 지금 이제 판매량 1등을 그러니까 전기차 내연기관 합쳐서 지금 판매량 1등을 보일 만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스트릿셀러 차량이 어떻게 보면 페이스리프트된 차량이 판매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미 우리 인도량 발표에서 좀 확인했듯이 사실상 중국 쪽에서도 이제 판매량이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좀 확인이 됐고 그래서 2분기에 어떤 이제 폭발적인 어떤 매출 성장은 나오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자동차 판매량의 어떤 저점은 또 바닥은 좀 다졌다라는 게 확인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3분기와 또 4분기의 어떤 이제 가이던스 그리고 이제 컨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할지가 이제 가장 이제 초미의 관심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체에서 좀 벗어나서 다시 한번 테슬라 또 일에 지금 100% 지금 이제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좀 언급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번 컨콜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특히 시장에서 관심은 이제 모델 Q 저가형 모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데 이미 여러 차례 일론 머스크도 항상 이제 저가형 모델 포기한 게 아닌가라고 했을 때도 순조롭게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다. 사실은 작년에는 올해 상반기 안에 이제 모델 Q를 출시하다고 했는데 결국 이제 모델 Y 주니퍼가 이제 출시가 됐기 때문에 같이 이제 저가형 모델을 동시에 출시한다고 했을 때는 모델 Y 주니퍼의 어떤 판매량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빠르면 3분기, 늦어도 한 4분기 정도에는 모델 Q 또 이제 저가형 모델 출시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돈으로 한 2,5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좀 출시를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이미 지금 위장막이 덮여져 있는 모델 Y보다 훨씬 또 자그마한 차량들이 계속해서 이제 포착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도이치뱅크에서는 지금 테슬라가 올해 모델 Q를 출시할 예상이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25,000달러 정도 모델을 좀 생산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한 25,000대 정도를 본격적으로 4분기에는 생산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저가형 모델은 예정대로 출시되는데 오스본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델 Y가 출시된 상태에서 또 신차 발표를 해버리면은 모델 Y 주니퍼의 판매량 자체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컨콜에서 어떤 이제 저가형 모델 관련해서 준비가 좀 잘 진행되고 있고 4분기 정도는 출시할 수 있다라는 언급만 나와도 결국 가장 직접적인 이제 LNF가 양극재의 출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가장 큰 또 수혜주로 좀 부각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내에서 지금 LFP 쪽에 가장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기업이 바로 LNF다. 하이니켈 말고 또 LNF 맞습니다. 그래서 LFP도? 국내 이제 소재 업체 중에서 가장 빠르게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 관련해서 원래 이것도 중국 시장이 거의 독과점하고 있던 시장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 최근에 대규모 감산에 그리고 공급 개혁에 나서면서 리튬의 어떤 생산도 어느 정도는 멈춘 상태이기도 하고 또 이제 LFP 관련된 생산도 서서히 멈춰간다고 했을 때 사실 이제
한국 쪽, LFP 쪽의 어떤 관심도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LNF 같은 경우는 파일럿 라인을 이미 통해서 고객사의 일부 LFP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예. 자회사를 또 설립을 해서 사업 승인 절차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리고 지난 11일 날 이제 SK온과 같이 이제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LFP용 또 양극재를 공급하기 위한 MOU를 또 체결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서 공급 물량과 또 시기 등을 논의하고 중장기적인 계약도 검토한다라고 했는데 결국에 지금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4번기 배터리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과 안정성이 조금 높기 그거죠. 때문에 네. 결국 이제 중국 기업들을 이제 배제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K 배터리 또 국내에서는 LFP 쪽에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LNF가 관련해서 가장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ESS 쪽에서도 원래는 우리나라 삼성 STS가 거의 독주하던 2018년까지 독주하던 시장이었는데 네. 즉 CATL을 비롯해서 중국에서 LFP 기반으로 한 ESS 사업에 뛰어들면서 그 시장을 중국에 다 뺏겼는데 다시 이제 국내 배터리 3사들도 LFP 기반의 또 ESS 관련된 사업을 또 확장해 나가고 있고 그 중심에 이제 SK온과 또 LNF가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북미 지역의 지금 IRA 또 폐지와 또 그리고 결국에 AI 데이터 센터발 전력 수요가 지금 증가함에 따라서 결국 이제 LFP ESS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국내에서 또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좀 탈중국화가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K 배터리 그 안에서도 LFP와 또 그리고 양극재를 테슬라에 직접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LNF의 어떤 주가 흐름이 어느 정도 반발 매수가 강하게 유입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그리고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 테슬라의 어떤 실적 발표가 네. 어느 정도 판매량이 회복되고 있다는 시그널만 나와줘도 시장의 기대치가 굉장히 낮은 상태이다 보니까 2차전지 섹터의 어떤 이제 저가 매수가 또 강하게 유입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LNF를 탑픽 종목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네, 준호 매니저의 일발 LNF입니다. 원래는 이제 하이니켈 양극재 만드는 회사인데 방금 설명해 주셨지만 이제 LFP 배터리의 양극재까지도 함께 컴포넌스도 맞습니다. 넣고 한다라고 하고 테슬라와 가장 관련이 좀 깊습니다. 내일 새벽에 이제 테슬라의 컨퍼런스 콜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재료가 가장 좀 LNF를 내일 새벽에 자극할까요? 모델 Q인가요? 모델 지금 Q가 사진 보면 진짜 조그만 애가 다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모델 Y보다 훨씬 더 조그만 차량 자체가 위장막이 덮인 채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게 이제 모델 Q라고 좀 Q. 추정을 하고 있고 도이체뱅크에서도 이게 모델 Q가 4분기에는 출시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컨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언급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최근에 모델 Y 가장 이제 글로벌 스테디셀러 차량 자체가 판매량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거 중국이나 또 유럽 쪽 그리고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것만 나와줘도 그래도 그 2차전지 그렇죠. 관련된 섹터의 어떤 투심이 LNF 도. 가뜩이나 지금 좋아지고 있는 시점이고 또 중국에서 리튬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다시 한번 그 관련해서 또 이제 대규모 감사임 나서고 있는 감산도 상태다 나오고 보니까 있고요, 소재. 아무래도 2차전지 섹터가 좀 충분히 많이 조정이 나아졌고 그리고 코스닥과 코스피의 어떤 키 맞추기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바이오와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전지까지 같이 움직여줘야 결국 이제 코스닥의 어떤 상승 흐름이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오늘 약간 이제 전반적인 이제 AI 섹터의 어떤 이제 투심이 살짝은 오늘 꺾일 수 있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에 2차전지 쪽이나 이쪽에 수급이 좀 이동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어서 충분히 빠질 만큼 빠진 LNF를 오늘 탑픽점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지금 가격을 보면 프리마켓에서 한 1.6%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도 좀 궁금합니다. 결국 내일 컨퍼런스 콜이 네. 크게 한번 시세를 좌우할 것 같긴 맞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실적에 대한 큰 기대보다는 이제 컨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떤 자동차 판매량 자체가 좀 서서히 살아나고 있고 뭐 ESS나 그리고 또 이제 로보택시 관련해서도 텍사스 전역으로 좀 확산될 가능성도 분명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자율주행 관련된 로보택시 관련된 부분에서도 결국 LNF가 또 가장 직간접적인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 자율주행 차량 로보택시가 더욱더 확장이 되던 또 그리고 모델 Y 주니퍼가 많이 팔리던 특히 모델 Y 주니퍼에 거의 독점적으로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는 LNF가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21선 라인대에서 지금 이제 매물벽이 있는데 네. 이제 그 컨컬 또 결과에 따라서 좀 강하게 좀 돌파할 가능성이 분명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이미 뭐 고점 대비해서 거의 10분의 1토만 가까운 조정 그림이 나아진 상태이다 보니까 가격 매력은 정말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약간의 어떤 작은 호재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라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일단 전일 종가였던 61,400원 라인대를 한번 매수가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목표가 자체는 73,700원 라인대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52,5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은 LNF를 향했습니다. 영민 매니저, 저희 네. 첫 번째 이슈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두 개가 공교로워요. 네. 지금 스타게이트와
HD 현대일렉트릭 얘기를 종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천억 달러, 최소 5천억 달러라고 했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1월 이후에 빵원, 실제로 영원입니다. 빵원. 예. 네. 모이지도 않았답니다, 돈이. 근데 사실 이제 이게 그러고 나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발표되고 나서 샘 올트만이 전 세계를 이제 순회를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방문했었고, 그게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이제 동참하기를 이제 원하는 이제 그런 펀딩 이제 개념으로 이제 전 세계를 이제 순회를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오늘 보도 나온 게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지난주에 SK 하이닉스 주가가 이제 차익 실현 나오면서 이제 급락하기 전에, 그러니까 골드만삭스 리포트가 나오기도 전에 사실상 이제 오픈 AI하고 소프트뱅크가 뭔가 이제 좀 갈등이 좀 있다. 그게 또 두 기업의 CEO들 성향을 보시면 손정희 회장도 그렇고 또 오픈 AI 샘 올트만도 그렇고 약간 두 분 다 좀 독불장군적인 어떤 그런 성격이 있잖아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업을 이렇게 또 크게 읽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오픈 AI는 요즘에 뭐 너무 잘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뭔가 이게 협력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독자적으로 하는 걸 이제 조금 더 추진한다. 그래서 MS 마이크로소프트하고도 지금 오픈 AI가 약간 뭐 갈라서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나왔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불거진 이슈고, 오늘 간밤에 이제 그러면서 또 샘 올트만이 바로 이제 아니다라고 이제 진화를 하면서 뭐 몇몇 개 또 투자 계획이 이제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하긴 자기 혼자. 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이제 그렇게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다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떠나서 이미 우리가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라고 이제 부르죠. 정말 많은 이제 이 AI 빅테크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AI에 대한 투자들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그래서 요런 이제 내용들을 좀 진화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내일 예정되어 있는 구글. AI 액션 네. 플랜, 뭐 구글 이슈도 좀 있습니다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AI 액션 플랜 이제 액션 플랜. 발표를 또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이슈 메이킹을 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요 기사에 이제 반응이 나왔던 게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 같은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AI 수혜주로 이제 올랐었던 기업들이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근데 뭐 저는 만약에 이게 진짜 거품에 대한 이제 신호라면 오늘 뭐 엔비디아가 이렇게 얌전하게 한 2%만 빠지고 끝났을까? 과거에 여러분들 불과 뭐 몇 개월 전에 네. 우리가 이제 중국에 이제 딥시크 뭐 이런 얘기들 나왔을 때 하루에 10%가 넘게 폭락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뭐 한 2% 정도 조정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브로드컴도 브로드컴. 마찬가지로 뭐 한 그 정도 조정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올라왔던 걸 감안하면 브로드컴 보시면은 4월 초에 137달러 하던 게 지금 290달러까지 100%가 훨씬 넘게 폭등을 했고, 엔비디아도 심지어 지금 3개월 만에 100%가 넘게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뭐 요 정도 조정 좀 들어온 거기 때문에 사실 저는 뭐 이 거품에 대한 신호라기보다는 또 많이 오른 위치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좀 노이즈들이 좀 발생을 좀 하면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왔다. 그러면서 오히려 여기서 이제 빠져나온 자금들이 또 제약 바이오 기업들 쪽으로 굉장히 좀 네, 강하게 간밤에는. 유입이 좀 되면서 S&P 500 지수 중에 바이오 업종 지수가 이제 굉장히 좀 강력하게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은 HD 현대일렉트릭 그겁니다. 요런 이제 전력 인프라 기업들이 과연 요 뉴스에 또 영향을 좀 받지 않겠는가, 요 이제 우려를 하고 계신데, 일단 어제 HD 현대일렉트릭이 정말 공교롭게 실적 발표를 하고는 주가가 좀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실적 나온 거 여러분 보시면 매출액 컨센이 이제 1조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한 9천억 원 정도, 10% 정도 모자랐죠. 영업이익도 한 150억에서 한 200억 정도 모자랐어요. 네. 근데 그 왜 모자랐는지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이게 충분히 좀 설득력이 좀 있는 게, 일단 관세 영향 때문에 영업이익이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이제 관세 영향 때문에 줄어들었다. 요것만 제외해버리면은 오히려 컨센을 충족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왜냐면 우리가 10% 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네. 10% 내고 있는 것 때문에 그게 줄어든 거예요. 딱 그만큼 이제 줄어든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사실상 이게 이제 재고에 대한 이슈, 이거는 회계 기준 변경된 것 때문에 그런데요. 지난 4분기 때부터 이게 전부 인도 기준으로 매출 인식을 하는 기준들이 다 바뀌고 있다 보니까 엘라바마 공장이 이제 재고가 많이 쌓여 있다, 뭐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3분기 때 그대로 애틀란타에서 이제 매출 인식을 그대로 할 거라고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그런 거죠. 1,000억 원 제품을 팔았는데 그게 이제 인도가 아직 안 돼서 매출 인식은 안 됐지만 조금 이연돼서 3분기 때 이제 인식되면 그대로 매출로 다 인식이 될 거기 때문에 오히려 2분기가 아니라 3분기 실적은 더 크게 늘어나는 이제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이제 매출 인식의 시차 때문에 이제 나타난
컨센 대비 이제 아주 소폭의 실적 하회이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전력 인프라 기업들에 대한 이제 실적 전망은 크게 이제 변동된 게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오히려 하반기 때는 지금 유럽 중동 쪽으로까지도 이제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HD 현대일렉트릭, 뭐 효성중공업, 산일전기 뭐 이런 기업들의 해외 매출은 여전히 좀 굳건하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도 여전히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노이즈들이 오히려 또 제가 볼 땐 또 그동안의 전력 인프라 종목들 접근을 못 하셨던 분들한테는 충분히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속보가 나왔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는 안 나오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이 SNS 계정 같은데요. 일본과 무역 합의를 전격적으로 타결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관세율은 15%. 기존에 이제 25%, 35% 매긴다라고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깎아줬습니다. 15%고요. 네. 세부적인 내용은 안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속보가 납니다. 로이터 보도도 트럼프의 방금 이야기들 일본과 상호관세 관련 무역 협상을 마무리했다. 15%입니다. 자, 이 순간에 지금 미국 증시라든가 환율이라든가 큰 문제 변화는 없는데 준호 매니저 네. 자동차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현대차, 기아차가 2%대까지 상승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 내용은 모르지만 주고받는 와중에 맞습니다. 자동차를 좀 깎아준 게 아니냐라는 썰입니다.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요. 사실 예. 뭐 일본과 미국 간의 어떤 이제 합의가 잘 도출이 되면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미리 보는 사실 한미 관세 협상과 그거죠.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는 게 거의 똑같고 사실 이제 자동차 관세 쪽에서 어느 정도 좀 인하폭이 좀 크지 않았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원했던 것도 사실 일본의 모든 이제 기업들을 총괄해서 결국 이제 도요타가 시총 1등이고 결국 이제 자동차 관세 부분에서 결국 이제 완화하고 그리고 일본 또한 마찬가지로 알래스카 프로젝트라든지 또 그리고 방위비 증액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통과가 됐기 때문에 합의가 도출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또 이제 미국 간에 지금 이제 약간 동맹 관계에서 약간 금이 가는 어떤 최근에 어떤 발언들도 나와지고 노이즈도 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잘 됐다라는 거는 그러면 우리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2+2 관세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자동차 또 철강 관세 인하를 가장 이제 먼저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알래스카 프로젝트와 LNG 쪽 그리고 방위비 쪽에서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일본의 어떤 이제 관세 협상 관련된 최종 이제 합의에 있어서 우리나라 또한 이번 주에 관세가 무난하게 또 잘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굉장히 높고 있고 사실 예전부터 스캇베세트 재무장관도 한국이 우리가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그래서 무난하게 지금 첫 번째 어떤 협상에서도 굉장히 잘 진행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안에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과 비슷하게 자동차 관세 완화라든지 또 그리고 또 반도체 쪽에서 어느 정도 좀 의미 있는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 상호 관세 관련 협상이 마무리가 됐고요. 최종적으로 일본이 받게 된 관세율은 15%입니다. 네. 세부적으로 일본이 뭘 주고 뭘 받았는지는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시장이 좀 똑똑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자동차가 우리 K자동차가 움직인다면 일본 자동차가 어떤 좀 수혜를 받지 않았나라는 이제 그건 좀 이따 확인이 될 것 같고요. 오늘 국내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뭐 협상이라는 게 결국 기브앤테이크잖아요. 했겠죠. 이게 이제 15%로 이제 관세를 10%포인트 떨어뜨려주고 지금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발언한 걸 보면 내 지시대로 했다. 일본이 5,500억 달러 미국에 이제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자동차에 대한 이제 품목 관세도 당연히 이제 좀 떨어뜨렸을 거라고 이제 예상이 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또 여한군 이제 통상교섭 본부장 또 바빠지겠죠. 우리도 거의 15% 수준으로 협상을 못하면 이건 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쵸. 일본은 15%인데 왜 우리는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좀 가이드라인을 한 15% 정도 내외. 그래서 이제 자동차 쪽은 분명히 우리가 이제 관세를 좀 떨어뜨려야 되는 이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오늘 요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현대차하고 기아 이런 이제 자동차 기업들이 이제 조금 움직이는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어쨌든 뭐 여담이긴 합니다만 일본이 최근에 좀 총선이 있었잖아요. 네, 이럴 거면 좀 며칠만 빨리 좀 발표를 해줬으면은 이시바 총리가 이렇게 좀 공공한 입장이 되진 않았을 텐데 효과는 오히려 저는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좀 강하지 않을까. 실제로 어제도 우리 국내 증시가 그냥 느닷없이 장중에 1%가 넘는 그냥 급락세가 나왔잖아요. 이게 관세 협상이 아직 지지부진하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면 일본이 이제 타결이 됐으니까 남아있는 건 유럽과 우리죠. 인도 그리고 우리나라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협상의 이제 속도를 좀
빨리 끌어올리면서 8월 1일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 상호관세 바로 전에 뭔가 이제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이제 움직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센티도 이제 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환율도 떨어지고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세가 또 국내 증시로 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또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또 자동차 업종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최근에 다시 조금 부각되고 있는 관세 노이즈를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좀 호재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 영민 매니저도 뭐 나쁘지가 않죠. 이게 파국으로 안 갔다라는 그렇죠. 것은 협상이 됐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절대 나쁜 재료는 아니다. 자, 업종을 좀 놓고 보면 조선과 아마 알래스카 LNG 가스 프로젝트 두 개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조선은 큰 변화는 없고요. 알래스카 가스 프로젝트도 약간 움직일까 말까 하는데 준호 매니저, 네. 일본이 지금 뭘 내줬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네. 일본이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동참하겠다라고 했다면 네, 맞아요. 우리도 가는 거라고 보면 오늘 맞습니다. 이쪽 부분 그래서 한번 뭐 볼까요? 실제로 일본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알래스카 관련된 투자 얘기가 나왔었기도 했고, 그래서 5,500달러도 아마 어느 정도 일부는 그래도 알래스카 알래스카에. 프로젝트에 투자 얘기가 나오지 네.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뭐 트럼프의 또 미국의 어떤 이제 수건 사업이기도 하고, 사실 미국의 대부분 기업들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참여 안 했는데, 그게 사실 우리나라와 일본을 콕 집어서 사실 이제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동참하라고 거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번 협상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는 결국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넥스틸, 동양철강 같은 경우는 대체거래소에서 지금 아직 상장이 안 됐고 지금 이제 넥스틸 정도가 한 1.7% 정도 좀 반등 네. 그림이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 결국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도 가장 이제 핵심 그 협상의 가장 그 키워드는 결국 이제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지금 5,500달러 전부가 지금 이제 일본이 사실상 이제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투자했다고 보진 않아요. 거의 그쵸, 한 우리 돈으로 한 그건 아닌 것 700조가 같아요. 넘는 금액이다 보니까 그 중에서 어느 정도 일부는 결국 이제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고, 그 외적으로는 아까 지금 트럼프가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AI 액션 플랜에 일본 기업들도 AI도 데이터 센터를 미국 내에 어떤 짓겠다, 이런 얘기들도 충분히 나오지 않았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세부적으로 이제 내용이 나오면 우리도 알 수 있듯이 결국에 일본이 어느 정도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투자했던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일본과 좀 엇비슷한 어떤 이제 발표가 나와줘야 결국에 이제 협상이 우리도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튼 일본과 미국 간의 어떤 협상이 순조롭게 잘 파국으로 끝나지 않고 잘 끝났다라는 거는 앞으로 이제 우리도 결국 이제 관세 협상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이 오늘 국내 증시에 좀 조선은 네, 어떻게 그러니까 될까요? 지금 조선 관련도 조선도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 조선은 변화는 네. 없어요 지금. 조선은 최근에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물론 이 협상에서 사실 우리한테 직접적으로도 요구했던 게 알래스카 프로젝트도 있지만 특히 LNG 관련된 선박권 쪽 협조와 또 MRO 쪽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바로 즉각적으로 이제 뭐 조선 섹터가 워낙에 또 무겁고 시가총액이 무겁다 보니까 즉각적인 테마성처럼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결국에 이번에 결국 협상에 도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특히 뭐 하나오션이나 HD현대중공업 그리고 조선 3사를 비롯해서 앞으로 이제 선박권조 협력이라든지 또 수주 그리고 MRO 관련된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 쪽은 사실 우리가 뭔가 준다기보다 결국 약간의 좀 윈윈의 관점이 좀 분명히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주는 부분에서는 결국에는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가장 이제 핵심 키워드가 되고, 또 네. 방위비 증액 관련된 부분이 가장 이번 조선보다는, 협상에서 그래서 네. 조선은 가스. 예전부터 이제 결국 협상에 대한 가능성이 있을 때도 즉각적으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부하는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래스카 프로젝트와 방위비 증액. 근데 방위비 증액은 관련해서 방산 관련 종목들이 민감하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제 알래스카 프로젝트와 그리고 가장 큰 피해 섹터였던 자동차 섹터가 네. 시장에선 이제 그 관세 협상의 가장 핵심 수혜 기업으로 부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일본에서 이제 양보한 게 또 쌀 시장 쌀. 개방 이슈가 네. 이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아마도 이제 소고기 연령 제한한 거 30개월 그거 이제 이상. 풀어주는 거 그거 이제 좀 포함이 될 것 같고 5,500억 달러 이제 일본이 투자한다라고 하는 요 안에 분명히 소프트뱅크가 최소 1,000억 달러 이상 데이터 센터 투자하는 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묶어가지고 5,500억 달러 투자 유치하고 자동차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개방하는 이제 그런 합의가 이제 타결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데이터 센터를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에 투자하기는 조금 이제 그렇죠. 좀 애매하고요. 그런 기업도 사실상 없고. 이제 반도체에 대한 투자 얘기가 들어갈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미국 내에 대한 투자 얘기가 완전히 싹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번 무역 합의 때 아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미국 내 반도체 공장 투자 얘기가 들어가고 우리는 또 일부 이제 소고기 같은 거 조금 풀어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합의가 좀 된다면 15% 정도 내외 이제 관세가 우리도 이제 타결이 좀 되지 않을까. 실제로 지금 관세 협상이 타결될 확률을 막 지금 집계하는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일본이 오늘 아침에 98%였어요. 근데 진짜 타결이 됐고 그 다음 확률이 높은
높은 게 우리나라예요. 30%가 넘어요, 우리나라가. 지금요? 네. 예. 우리나라가 유럽보다도 더 높게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마 조만간에 좀 긍정적인 얘기가 네.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좀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프리마켓에서 움직이는 걸 보면 역시 차가 가장 뜨겁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코멘트에서 일본이 차, 네. 쌀 5,500달러에서 트럭 등을 양보했다라고 하는데 일본이 열었다라는 거는 미국도 뭔가 깎아줬으니까 그렇죠. 일본이 차를 열었겠죠.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 조선은 지금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가스도 조금만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LNG 안에 가스 프로젝트들 좀 세부적으로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총 5,500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영민 매니저는 아마 우리는 반도체, 네. 우리가 AI 센터를 투자할 그런 기업은 없으니까 지금 캐파되는. 우리 현재 지금 투자하기도 바쁜데. 바쁘니까 네. 아마 반도체에 대한 투자 요구가 아닐 것인가. 이제 우리에 대한 협상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 일본이 15%로 또 이렇게 타결이 됩니다. 이거 계속해서 속보 나오는 대로 또 세부적인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면서 간밤에 영매죠. 바이오가 좋았어요. 네. 미국에 바이오로 수급이 다 갔고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어젠이 네. 어제 기염을 토해했잖아요. 네. 지금 프리마켓에서도 4.4% 정도 가고 있고 오늘 바이오 전반적으로 좋은데 케어젠 리뷰 가면서 네. 바이오 보죠. 이게 이제 시장에 스타게이트 노이즈가 딱 부각이 좀 되니까 AI 진영의 종목들이 이제 조금 눌렀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암젠, 뭐 바이오젠, 머크, 뭐 존슨앤존슨 뭐 네. 이런 종목들이 다 강하게 상승을 했고 아이큐비아 같은 경우에는 막 18% 제가 아이큐비아 18% 급등한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좀 강하게 급등이 좀 나왔는데요. 사실상 이제 이거는 수급 순환매적인 측면으로 봐도 되고 또 좀 재밌는 게 미국의 지금 S&P 500이 11개 업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11개 업종 중에 제약바이오 업종이 가장 헬스케어 업종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요즘에 논란이 뜨고 있던 골드만삭스가 분석을 했어요. 왜 그런 분석을 했냐면 실제로 지금 S&P 500의 업종 대부분이 PR이 20배 넘는 구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업종은 한 12배에서 한 4배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면서 상승 여력이 여전히 좀 많이 남아 있다 이제 이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저평가에 대한 매력, 물론 이제 저평가에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앞으로 상당히 많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제약 바이오 기업들 쪽으로 수급이 좀 옮겨갈 수 있고 어제는 또 이제 펩트론에 이어서 또 케어젠이 난리가 났어요. 어제 애프터마켓까지 거의 25%가 급등을 하면서 시총 3조 원을 어제 훌쩍 좀 넘어서는 흐름이 좀 나타났거든요. 케어젠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3가지 포인트. 하나는 이제 경구로 입으로 복용하는 건강기능식품, 이제 비만용 이제 건강기능식품. 그 다음에 이제 근육량 감소를 이제 또 해결할 수 있는 근육량 증가에 대한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사실상 이제 황방변성 치료제 신약 개발. 요 3가지 이제 모멘텀이 동시에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어저께 시장이 급락하는 와중에도 굉장히 이제 강한 상승세가 연출이 좀 됐다. 특히 건기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허가에 대한 이제 허들이 신약보다는 훨씬 좀 낮기 때문에 멕시코라든지 중동 그리고 우리나라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 요게 이제 비만 이슈하고 같이 좀 결합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굉장히 좀 강하게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제가 어제 6만 원 목표가를 말씀드렸는데 그냥 목표가 하루 만에 그냥 바로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목표가를 한 6만 7천 원에서 7만 원 정도 시총 3조까지 이제 올라왔으나 이제 막 신고가를 이제 타고 가는 흐름이고 그 비만과 관련된 가장 좀 이슈의 중심에 좀 서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 6만 7천 원에서 7만 원 정도를 2차 목표가로 좀 잡고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이제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당분간은 이 비만 진영의 종목들의 플랫폼 기술 이전 뭐 또 이런 이슈들이 계속 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케어젠 주가도 계속해서 좀 우상향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투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분할로 가볼까요? 아니면 좀 일단 좀 공격적으로 가도 될까요? 이 신규 접근은 사실 어제가 저는 이제 좀 타이밍이었다라고 바로 접근하기는 좀 그렇고요. 신규 접근을 하려면 일단 6만 원 아래로 가격 조정이 좀 진행되는 불과 이제 지난주에도 한번 급등 나오고 난 이후에 이런 식의 이제 눌림목이 생기잖아요. 요 눌림목 구간이 만들어지면 이제 진입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신규 진입은 6만 원 아래에서 이제 접근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7만 원 요렇게 지난주 같은 요런 눌림목을 똑같이. 이제 기다리셨다가 신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케어젠 봤고요. 준호 매니저. 네. 어제 뭐 초반만 해도 이런 뭐 코인 그 플랫폼 관련주들,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거의 맥을 못 추었거든요.
그러다가 오르가면서 NHN KCP부터 우리 기술처럼 힘을 냈습니다. 현재 프리마켓에서 NHN KCP 좀 쉬고는 있지만 어젠 단연 또 리딩 하지 않았었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간밤에 사실상 지금 이제 AI 프로젝트 자체가 약간은 조금 이제 무산 위기에 도입하면서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존모트까지도 전체적인 좀 서클도요. 약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대체거래소에서 조정이 나와주고 있고 어제 이제 NH KCP 같은 경우는 한 10% 이상 17% 정도의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줬었는데 약간의 좀 개별 모멘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또 블록체인 업체와 손잡고 정산 관련된 인프라 구축을 모색한다라는 소식이 나와줬고 그러니까 결국에 스테이블 코인 어떤 발행 주체가 서로 다른 기업들을 결국 스테이블 코인 중간에서 정산하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 MOU 체결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어제 좀 강한 시세가 분출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NHN KCP 같은 경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용카드 부분에서 국내 1등의 피지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제 유통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입법화와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속도를 낸다고 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은 네카오 중심으로 그리고 국내에서 신용카드 피지사 1등인 NHN KCP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17% 정도 좀 살짝 상승 흐름이 나와줬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제 서클과 전반적인 이제 뉴욕 증시의 또 AI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이 좀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핵심 기업인 NHN KCP와 그리고 또 이제 뭐 삼성 SDS 그리고 LG CNS 같은 기업들이 결국은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성은 저는 모멘텀은 살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질문들이 지금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 타결됐습니다. 15% 이렇게 되니까 오늘 국내 주식 중에서는 어떤 게 수혜를 받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어서 두 분의 전문가에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자동차일 것이다라는 것도 있고 바이오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게 판 끝났잖아요. 그럼 무슨 그렇죠. 또 의약품 관세를 200% 때리겠느냐. 그래서 바이오가 될 것도 같다. 아예 여러 가지 시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준호 매니저부터 먼저 갈까요? 오늘 이 미국과 일본의 영민 매니저 갈게요. 네. 갈게요. 네, 일단 갈게요. 뭐 봤을 때 바이오 업종이 저는 가장 대표적인 수혜다. 왜냐면 일단 애초부터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의약품에 대한 이제 품목 관세 얘기가 이제 계속 좀 발목을 잡고 있긴 했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8월 초, 뭐 7월 말 8월 초에 의약품에 대한 이제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더라도 단서가 달릴 거예요. 이게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유예를 두겠다라는 거. 의약품에 대한 품목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 자체가 결국에는 약값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기가 힘들다면 생산이라도 미국에서 하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아스트라제네카도 미국 내 이제 투자 30년 동안의 투자 계획을 벌써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 특히 이제 유럽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빅파마들 다국적 제약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이제 생산 시설을 이제부터 좀 확충하기 시작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빨리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에 대한 품목 관세 좀 발표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완전히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이제 유예 기간 동안에는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악재가 완전히 이제 해소되는 단계로 이제 가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저는 바이오 업종이 가장 대표적인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 최근에 흐름도 좋았지만 뭐 관세 노이즈에서도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섹터가 바로 바이오라고 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업종을 탑픽으로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자,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이 협상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다 끝나고 났는데 바이오 반도체 관세를 때려버리면 일본은 이게 거기도 뭐 닥게다 제약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시장에서는 아마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는 꽤 없거나 유야무야 될 것이다. 네. 아마 영민 매니저도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오늘 바이오 쪽을 미일 관세 협상 타결의 수혜 섹터로 봤고요. 준호 매니저 오늘 뭐니 해도 가장 큰 이제 피해 세트였던 자동차, 그리고 네. 철강 이 두 개가 이제 철강. 그래도 네.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가장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 뭐 가뜩이나 이제 중국의 대규모 어떤 감산 얘기에 철강이 또 반사 수혜를 얻는 부분도 있었고 거기다가 철강 관세까지 완화되고 거기다가 알래스카 프로젝트까지 같이 연결된다고 했을 때는 또 이제 스틸 관광 기업들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관세가 이미 좀 부과가 된 상태에서 가장 큰 피해 섹터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자동차 섹터들과 자동차 부품 기업들도 좀 먼저 움직여주고 있는데 결국 단기적으로 이제 관세 어떤 이제 협상 완화, 불확실성 해소에 있어서는 결국 자동차와 철강이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도 오르고 있고 시장도
뭐 준호 매니저를 따라가고 있네요. 넥스틸이 멈추는 듯 하다가 순간적으로 지금 또 4%대 급등하고 있고, 포스코 엠텍도 7%, 철강도 지금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점, 바이오, 또 자동차, 철강까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미일 관세 협상 15%로 타결됐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면서, 영민이죠, 오늘의 일반은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미일 관세 협상이 타결될 거라는 거 예상을 하고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을 준비한 건 아닌데 제약바이오 종목이에요. 온코닉 테라퓨틱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도 이제 케어젠 말씀드리자마자 이제 시세가 워낙 좀 강했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이제 최근 시장은 강세장의 이제 초입 국면, 특히 코스닥 지수는 강세장의 이제 초입 국면이라고 이제 보고, 시세가 이제 좀 추세가 만들어져 있는 종목들이 오히려 재료가 나왔을 때 훨씬 더 좀 강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온코닉 테라퓨틱스, 또 요 기업은 시총이 한 3천억 정도 되는 네. 중소형주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제 또 돈 버는 제약바이오 기업으로 이제 거듭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약품이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제 최대 주주라고 보시면 되고, 제일약품에서 이제 신약 개발 부문을 따로 떼내 가지고 온코닉 테라퓨틱스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이제 지금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차세대 면역 항암제인 네스파립. 요게 이제 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주목을 좀 받고 있어. 이중표적 이제 면역 항암제로 개발을 하고 있고, 특히 머크사의 이제 키트루다라든지 요런 셀트리온의 또 베그젤마 요런 것들하고 병용요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근에는 이렇게 면역 항암제들 이렇게 합종 연행해가지고 병용요법 하는 게 유행이에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렉라자도 표적 항암제하고 키트루다하고 이렇게 이제 뭐 병용요법, 그다음에 뭐 리브리반트하고 병용요법 이런 식의 이제 면역 항암제와 이제 병용요법을 하는 게 이제 트렌드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네스파립, 특히 올해 상반기 때 미국 FDA로부터 희귀질환 의약품으로 또 지정이 좀 되는 그런 이제 쾌거가 좀 있었기 때문에 향후 7년 동안에 이제 독점적인 어떤 권리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하면 면역 항암제의 신약 개발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좀 가져볼 수 있고요. 최근에 이 온코닉 테라퓨틱스 주가를 좀 들어올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제 이 자큐보정 요거 때문에 그거죠.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인데요. 요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작년 4월 달에 허가를 받아서 10월 달부터 판매를 했고요. 지난 1분기 때 이제 판매 실적을 보면 동아이스티하고 제일약품이 같이 공동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한 70억 정도 매출이 벌써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렇게 성과가 만들어지고 있고, 또 요게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에 진출해가지고, 중국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식습관이 굉장히 좀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들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 앓고 있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중국 내에 이 소화기 질환 이제 1위 기업 리브조온이라고 하는 기업하고 독점적인 이제 공급 계약을 최근에 최종적으로 체결을 해가지고 그에 따른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이제 수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외에 멕시코 등을 포함해가지고 거의 19개 국가 쪽으로 지금 해외 수출을 또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자큐보정에 이제 매출이 인식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제 빠르게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제가 항상 최근에 말씀드리는 뭐 제약바이오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도 결국 조만간에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캐시플로우가 엄청나게 이제 현금 흐름이 이제 유입되는 이제 그런 구조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시가총액이 정당화되는 거다라고 많이 강조를 해드렸었잖아요. 중소형 신약 개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이제 이 자큐보정에 대한 매출, 그리고 이제 향후에 면역 항암제 네스파립에 대한 이제 가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충분히 이제 주가가 추가적으로 조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주일 전에 이제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하게 이제 장대 항복 만들면서 3만 원대를 한번 뚫어내는 신고가 흐름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점 대비해서 약간 조금 눌러 있는 상태예요. 눌림목 조정이 좀 진행되고 있어서 만약에 뭐 조금 더 빠진다면 한 26,000원대 정도까지도 기술적인 조정이 좀 들어오면 오히려 저는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매수 가격은 어제 종가 한 27,000원 내외 그 정도 수준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제 대응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이렇게 이제 전형적인 이게 N자형 파동이잖아요.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눌렀다가 다시 이제 고점 뚫어내는 그런 패턴을 제가 이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한 33,000원 정도, 지금 가격에서 한 20% 정도 내외 그 정도를 목표 가격으로 이제 잡고 트레이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2,000원 정도로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 우리 영민 매니저는 이 자큐보정의 중국 허가 네. 언제쯤 될까요? 3상이 이제 끝났고요. 끝났죠. 이제 허가 신청을 이제 하반기 때 할 거거든요. 최종적인 이제 허가가 올해 안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로열티가 이제 수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이미 매출이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중국 허가를 가야죠. 이제 추진을 해서 하반기 안에 저는 충분히 이제 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역류성 식도염, 이 자큐버정 요거 하나 딱 기억하시면은 투자하기에 또 네. 편하실 것 같습니다. 중국 허가. 자, 오늘 저희 이제 일발 달렸는데 이제 중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국과 일본의 네. 상호 관세 관련한 협상이 전격 타결됐습니다. 15%. 국내장에도 앞서 자동차, 철강, 또 바이오 다각도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승하시고 또 좋은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